파라 줄거리. 산흉을 치고 북정길에 오른 제왕공과 제나라 군사들. 북벌은 멀고 멀었으며 험난하여 온갖 갓난 신고 끝에 답니가를 굴복시키고 무채성에 입성함으로써 결국 고죽국을 평정하고 연나라를 안정시킨다. 노장공 사후 노민공, 노황공이 차례로 비명에 죽으며 노나라는 군의가 불안정하다가 공자신 노희공에 이르러 안정을 맞이한다. 제왕공은 노나라의 불안정이 제나라 여자 문강과 애강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애강을 자결하게 한다. 연나라를 구조하고 노나라를 안정시킨 제왕공은 그 위험을 천하에 떨치고 각국 제후들이 모두 복종했다. 제왕공의 관중에 대한 신뢰는 깊어가고 이를 수초는 시기한다. 오랑캐들이 위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위의공은 학을 지나치게 좋아해 망국에 이르렀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다. 노의공을 군위에 세워 노나라를 안정시키고 이의성을 세워 형나라를 일으키고 초구의 성을 쌓아 위나라를 재건시킨 세 가지 공로로 제왕공은 5패 중에서 첫 번째 패자로 손꼽히게 되었다. 이제 제왕공은 군사를 일으켜 초나라를 치려 한다. (24) 대주천자. 다시 연합군이 둔치고 있는 곳으로 온 구라는 제왕공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나기를 청했다. 관중이 제왕공에게 말한다. 초나라에서 다시 사신을 보낸 것을 보니 필시 화평을 청하기 위함인 듯 하옵니다. 주공께선 그를 예로 대하시옵소서. 이윽고 구란이 앞에 이르러 제배하자 제왕공도 정중히 답례한다. 할 말이 있다고 했다는데 그래 무슨 일이오? 우리 초나라에서 매년 주왕께 포모를 바치지 않는 까닭을 묻기 위해 군우께서 이렇게 친히 오시었으니 이제 우리 왕께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군우의 요구를 들을 것이옵니다. 그러니 여기서 30리만 물러나 주시옵소서. 이에 제왕공은 고개를 끄덕인다. 대부가 기국의 군우를 잘 보필하여 장차 초나라가 다시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한다면 과인도 돌아가 천자께 흐뭇한 보고를 할 수 있으니 내 더 이상 뭘 요구하겠소. 제왕공에게 감사의 예를 표하고 돌아간 구랑은 초성왕에게 그러한 사실을 아랜다. 제후가 군사를 30리 밖으로 물리겠다고 약조하기에 신도 또한 매년 주천자께 공물을 바칠 것을 약속했으니 반드시 신의를 지켜야 할 것이옵니다. 이때 첩자가 들어와서 적의 팔로 군마가 영체를 뽑고 돌아간다고 보고했다. 초성왕은 첩자에게 다시 가서 적의 동정을 살피고 오라고 명했다. 첩자는 저녁 무렵에야 돌아와서 보고한다. 약조대로 30리 밖 소릉 땅까지 물러가 그곳에 머물러 있나이다. 이 말을 들은 초성왕은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그들이 물러선 것은 나를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공연히 주왕에게 공물을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투자문이 아랜다. 저 연합군의 군우들은 한 사람의 필부에게도 공언을 하지 않았는데 왕께선 필부로 하여금 감히 군우들에게 공언을 한 것으로 만들려 하시옵니까? 이에 초성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윽고 초성왕은 다시 구란을 불러 분부한다. 황금과 비단 8수레를 소릉에 갖다 주고 그 군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라. 그리고 제나라 군사에게는 따로 청모 1수레를 전하고 천자께는 표를 작성하여 바치라. 그 무렵 허목공의 관이 본국에 도착했다. 세자업이 주상이 되어 장례를 치르고 군의를 이어받으니 그가 바로 허희공이다. 허희공은 제왕공의 은덕에 감사하여 대부 백타로 하여금 군대를 영솔하고 소릉으로 가서 연합군을 돕도록 하였다. 제왕공은 구란이 예물을 가지고 다시 왔다고 하자 큰 소리로 명한다. 여러 제후들은 각기 자기 나라 군사와 병거를 거느리고 각 방향으로 나누어 서시오. 그리고 제나라 군대는 남쪽에서 직접 초나라 사신을 맡도록 하라. 구란이 제왕공에게 황금과 비단을 실은 수레와 각 나라 군사들을 먹일 고기와 술과 잔치할 음식을 바치자
늘어선 각군의 대장들이 물품과 총모를 낱낱이 검열했다. 제왕공이 구란에게 말한다. 그 총모는 거두어 두었다가 대부가 친히 주천자께 바치도록 하오. 의식이 끝나자 제왕공이 구란에게 묻는다. 대부는 일찍이 우리 중국 군대를 본 적이 있으시오. 궁벽한 남방에 살다 보니 신은 아직 중국 군대를 보지 못하였나이다. 원컨대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이에 제왕공은 구란과 함께 육로를 타고 각 나라 군대를 사열했다. 각 나라 군대는 각 방향으로 늘어섰는데 수십 리에 이르러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제군 쪽에서 북이 울리니 각 군의 북소리가 일제히 거기에 응하여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 제왕공은 희색이 만면하여 구란을 돌아보았다. 이러한 대군이 있으니 과인이 어찌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을 근심하리요. 또한 공격하여 굴복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리요. 군우께서 덕으로 모든 제후를 대하면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만일 군사의 수가 많은 것만 자랑 삼고 그 힘을 과신한다면 비록 우리 초나라가 빈약하다 하더라도 사방 산으로서 성을 삼고 한수로 못을 삼겠소이다. 100만 대군으로 공격한다 해도 못이 깊고 성이 높으면 쉽게 정복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왕공이 이에 부끄러워하며 구란에게 말한다. 대부는 참으로 초나라의 훌륭한 신하요. 과인은 그대의 나라와 우호조약을 맺고자 하는데 어찌 생각하오? 군우께서 우리 초나라 사직을 복되게 하시느라 동맹을 맺자 하시니 다시 없는 영광이옵니다. 그날 밤 제왕공은 구란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융숭이 대접했다. 이튿날 소릉 땅에 단을 세우고 제왕공은 그 위에 올라 희생인 소의 귀를 잡았다. 관중이 동맹의 예를 맡아보았다. 초성왕의 명을 받은 구란은 제왕공과 함께 이제부터 대대로 우호할 것임을 맹세하는 맹서를 썼다. 먼저 제왕공이 입술에 피를 바르고 맹세하자 그 뒤를 이어 칠국제후와 구란이 차례대로 맹세의 예를 갖추었다. 의식이 끝난 후 구란은 제왕공에게 제배하고 치사했다. 관중이 구란에게 청한다. 귀국에 사로잡혀 있는 담백을 정나라로 돌려보내 주실 수는 없겠소. 그러면 귀국도 채나라를 용서하시지요. 우리가 채우를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윽고 8나라의 군대는 회군하였다. 대군이 돌아가던 중에 포수가가 관중에게 묻는다. 초나라의 죄는 초후가 지금까지 자칭 왕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대는 어찌 초후가 조왕께 포모를 바치지 아니한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았소? 그 까닭을 도무지 모르겠구려. 관중이 대답한다. 초가 자칭 왕이라고 한 지도 어느덧 3대가 되었는데 왕호 쓰는 것을 나무란다면 초가 머리를 숙이고 내 말을 따를 것 같소. 만일 듣지 않을 때엔 서로 싸우는 수밖에 없지 않소. 싸움이란 일단 시작하면 끊임없이 보복이 되풀이되기 마련이오. 1, 2년에 결말이 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니 남북이 몇 해를 두고 소란할 텐데 그 화를 어찌 견디겠소. 내가 포모를 트집잡아 초로 하여금 공물을 천자께 바치도록 만들었으니 이는 초가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요. 그와 동시에 모든 제후의 위력을 빛냈으니 돌아가 천자에게 이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싸움을 하여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낫지요. 포수가는 새삼 관중의 높은 식견에 감탄했다. 진나라 대부 원도도는 팔로 대군이 회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나라 대부 신우와 상의한다. 팔로 대군이 지나가게 되면 그들을 먹이고 대접해야 하니 우리 진나라와 당신네 정나라는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오. 그러나 동쪽 해변을 따라 회군하도록 하면 서나라와 거나라에서 물자를 공급할 것이니 우리 두 나라는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오. 이에 정나라 신우가 웃으며 대답한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그대가 제후에게 가서 넌지시 말씀드려 보구려. 이렇게 하여 진나라 대부 원도도는 제왕공에게 갔다. 군우께서는 북쪽으로 산흉을 치고 남쪽으로 초를 제압하셨나이다.
이번에 회군하실 때 모든 제후를 이끌고 동해를 구경하면서 가신다면 동쪽에 있는 나라들도 모두 군우의 위험을 두려워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조종 명령이 잘 시행될 줄 아옵니다. 제왕공이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과연 대부의 말이 옳소. 그런지 얼마 안 되어 이번에는 정나라 대부 신우가 들어와서 제왕공에게 아랜다. 봄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못하여 군사들이 많이 지쳐 있사옵니다. 이번에 회군하실 때에 진나라와 정나라를 거쳐서 가신다면 군사들이 훨씬 편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만일 동쪽으로 가신다면 길이 험하고 멀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친 군사들이 더욱 지칠까 염려되옵니다. 늘 군사를 아끼고 잘 돌봐주지 않으면 훗날의 싸움에 지장이 많사옵니다. 조금 전에 진나라 원도도가 와서 동쪽 길로 회군하시라고 청했는데 그것은 자기 나라에 피해가 있을까 두려워해서이옵니다. 그러나 진정 군사를 아끼신다면 그것은 좋은 계책이라 할 수 없사오니 군우께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옵소서. 대부가 과인에게 기뜸해 주지 않았다면 이를 그르칠 뻔했소. 제왕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나라 대부 원도도를 잡아들여 감금하라 명했다. 그리고 다시 정문공을 불러서 말한다. 귀국의 대부인 신우 덕분에 군사들이 먼 길을 돌아가지 않게 되었소. 그러니 군우께서는 신우에게 상으로 땅을 주도록 하시오. 이리하여 신우는 진나라 대부 원도도를 이용하여 홀의 땅을 얻었다. 정문공은 제왕공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신우에게 홀의 땅을 주긴 했으나 그 간특함을 괘씸하게 여겼다. 진성공은 사람을 보내 제왕공에게 뇌물을 바치고 원도도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두세 번 간청하였다. 이에 제왕공은 원도도를 풀어주었다. 이윽고 모든 제후는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제왕공은 관중의 공을 높이 생각하여 대부 백시의 소유인 병읍 땅 300호를 빼앗아 관중에게 하사했다. 한편 초송왕은 모든 제후가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자 주왕실에 포물을 바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당황한 구란이 아랜다. 우리 초나라와 주왕실의 사이가 나쁘면 나쁠수록 가운데서 이익을 보는 것은 제 나라뿐이옵니다. 장차 주왕과 서로 통하게 된다면 우리도 제 나라와 당당히 세력을 겨룰 수 있사옵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초성왕은 못마땅한 어조로 말한다. 주왕도 왕이고 과인도 왕인데 어찌 공물을 바치겠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쓰지 마시고 그저 원신 아무개라고만 서명하시옵소서. 초송왕은 할 수 없이 구란의 말대로 상표하는 글과 함께 청모 열수레와 비단 등의 예물을 주왕실에 보냈다. 구란이 가지고 간 공물을 바치자 주의 왕은 크게 기뻐했다. 오랫동안 신하의 직분을 벌였던 초나라가 이렇게 조공의 예를 갖추다니 이는 선왕의 영이 돌보심이리라. 주문왕과 주무왕의 사당에 고한 후 주의 왕은 남은 제육을 초나라에 하사했다. 너희 초나라는 앞으로도 남방을 잘 지키고 중국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구란은 주의 왕께 제배하고 물러갔다. 구란이 떠나간 뒤 제나라에 사신 숫붕이 낙양에 도착하였다. 숫붕이 8나라 대군이 초나라의 항복을 받고 회군하였음을 보고하자 주의 왕은 잔치를 열어 그를 대접하였다. 그 자리에서 숫붕은 별다른 생각 없이 세자를 뵙고 싶다고 청했다. 그러자 주의 왕은 왠지 언짢은 얼굴로 세자정과 차자대에게 함께 나오도록 일렀다. 곧 두 왕자가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차자대가 앞서고 세자정이 그 뒤를 따랐다. 며칠 후 본국으로 돌아온 숫붕이 제왕공에게 아랜다. 주 왕실이 장차 어지러울 듯 싶사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주해왕의 장자는 정인데 선왕후 강씨 소생으로 이미 동궁 위에 올랐나이다. 강후가 죽은 후 차비 진규가 왕후 자리에 올라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차자인 대이옵니다. 그런데 부왕인 주혜왕께서는 대를 어여삐 여겨 태숙이라고 부른다 하옵니다. 주혜왕은 필경 세자를 패하고 둘째인 대를 세우려 하실 것이니 반드시 왕실에 적소 분쟁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모든 제후들의 맹주로서 미리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왕공은 관중을 불러 상의했다. 그러자 관중이 대답한다. 신에게 주 왕실을 안정케 할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어떤 계책인지 어서 말해보오. 제왕공이 독촉하자 관중이 아랜다. 장차 새 나라 정의 위치가 위태로울 것은 자명한 이치이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공께서 주왕께 상표하시되 그 표문에 청컨대 천하의 모든 제후가 세자를 뵙기 원하옵니다. 라고 쓰시옵소서. 세자가 일단 모든 나라 제후와 만나기만 하면 장차 천자와 신하의 신분이 결정되니까 주왕께서 세자를 폐하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 말을 옳게 여긴 제왕공은 여러 제후에게 경문을 돌려 주태자를 위해 명년 5월에 수지에서 회맹하자 하고 다시 숫붕을 사신으로 낙양에 파견했다. 숫붕이 주예왕에게 아랜다. 명년 수지 땅에서 천하 모든 제후들이 세자를 뵙기 원하나이다. 이는 바로 왕실을 존중하는 일이옵니다. 주예왕은 세자정을 모든 제후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으나 제나라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고 또 청하는 명분이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주예왕은 할 수 없이 숫붕의 청을 허락했다. 이듬해 봄, 제왕공은 진경중을 수지 땅으로 미리 보내 조그만 별궁을 짓고 세자정이 왕림할 때를 기다리도록 했다. 이윽고 5월이 되어 제나라, 송나라, 노나라, 진나라, 위나라, 정나라, 허나라, 조나라 등의 8국 제후들이 수지 땅으로 몰려들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세자정도 수지에 이르러 행궁 앞에 가마를 멈췄다. 제왕공은 모든 제후를 거느리고 나가서 세자를 영접했다. 그 사람됨이 겸손한 세자정은 모든 제후와 빈주의 예로 상견하기를 주장했다. 제왕공이 그 앞에 엎드려 아랜다. 한낱 반실에 있는 신들로서 세자를 배웁는 것은 바로 왕을 대하는 것과 같사옵니다. 그러니 어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그날 밤 세자정은 사람을 시켜 제왕공을 행궁으로 청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아우 태숙이 세자위를 빼앗기 위해 주왕께 아부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은밀히 호소했다. 여러 나라 제후와 연맹하여 세자를 추대하오리니 세자께서는 너무 심려 마시옵소서. 세자정은 제왕공에게 감사에 마지 않았다. 세자정이 행궁에 머무는 동안 모든 제후들은 감히 귀국하지 못하고 관사에 있으면서 차례로 술과 음식을 바쳤다. 뿐만 아니라 세자정을 수행하고 온 신하들까지 융숭하게 대접했다. 세자정은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여러 제후들에게 폐가 될까 염려하여 그만 돌아가려 하였다. 그러자 제왕공이 세자정에게 아랜다. 신들이 세자께 이곳에 오래 머무실 것을 청하는 본인은 신들이 세자를 사랑하고 추대하기 때문에 서로 작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천자께 알려 그들의 옳지 못한 계책을 미리 막으려 함이옵니다. 지금은 한창 더운 여름이 오니 조금 선선해지거든 신들이 조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옷가를 배웅하겠나이다. 그리하여 제왕공은 세자를 위하여 모든 제후와 8월에 회맹을 갖기로 했다. 세자정이 오랫동안 황궁하지 않자 주예왕은 그 까닭을 짐작하고 사뭇 괘씸해했다. 게다가 해우와 둘째 아들인 숙대는 밤낮으로 주예왕에게 세자를 폐하라고 졸라댔다. 어느 날 주예왕이 태제공에게 말한다. 제후가 초를 굴복시켰다고 하지만 제가 초보다 나은 것이 무언가. 이번에 초에서 공물을 바치고 효순하는 태도를 보니 오히려 초가 제보다 나을 것 같도다. 요즘 제 나라가 모든 제후들을 거느리고 세자를 떠받들고 있는 건 무슨 생각에서이며 그들은 도대체 짐을 어찌 여기고 있는 건가. 태제는 수고스럽지만 짐의 밀서를 정백에게 전하고 제 나라를 따르지 말고 초나라를 섬기라 하라. 초나라와 정나라가 단결해서 우리 왕실을 받든다면 짐도 그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니라. 그 말에 태제공이 당황하여 아랜다. 이번에 초나라가 그만큼 효순하는 것은 모두 제 나라의 공이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어찌도록 오래도록 친분이 있던 제를 버리고 남쪽 오랑캐와 손을 잡으려 하시나이까. 먼저 정백이 제왕공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제후들이 자연히 그 예를 따를 것이다.
여러 제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데 모여 있다가는 어떤 음모를 꾸밀는지 모르는 일 아닌가. 그러니 더 여러 말 말고 짐의 뜻에 따르도록 하라. 태제공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주예왕의 밀서를 신복으로 하여금 정백에게 비밀리 전하게 했다. 정문공은 수지 땅에서 주예왕의 밀서를 받아 읽었다. 세자정이 부왕의 명을 거역하고 사사로이 무리를 모아 당을 일으키니 도저히 왕위를 계승하게 할 수 없도다. 짐의 뜻은 대에게 있노니 그대는 죄를 버리고 초와 함께 짐을 돕도록 하라. 정문공은 주왕의 밀서를 받고 기쁜 마음에 모든 대부에게 말한다. 우리 성공이신 무공장공은 대대로 왕의 경사로서 모든 제후들의 위에 있었소. 그러던 것이 뜻하지 않게 중간에 세도가 끊어진 것이요. 또한 과인의 성군인 여공께선 지금의 천자를 왕위에 올리기까지 많은 공로가 있었음에도 그에 부응한 대우를 못 받았소. 이제 왕명이 내렸으니 마침내 과인이 곤도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소. 모든 대부는 과인을 축복해 주오. 이에 대부 공숙이 간한다. 제나라가 초나라를 토벌하러 간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였는데 이제 와서 죄를 버리고 초를 따름은 배은망덕이옵니다. 더구나 세자정을 추대하고 돕는 것은 천하대의이니 주공께서는 다른 생각을 품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정문공은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그렇다면 그대는 과인에게 왕의 뜻을 저버리는 맹주를 쫓으라는 거요. 더구나 주왕의 뜻은 지금 세자정에게서 떠나 있으니 도리가 없지 않소. 공숙이 다시 간한다. 적자나 장자라야 주의 종묘 제사를 맡아보게 되어 있사옵니다. 지난날 주유왕이 백복을 사랑하고 주한왕이 왕자 극을 사랑하고 주장왕이 왕자 퇴를 사랑하였지만 그 종말이 어떠한지 주공께서도 잘 아실 것이옵니다. 결국 민심을 잃고 생명까지 잃었을 뿐 아무 공적도 남기지 못했나이다. 주공께서 지금 대의를 버리고 그 옛날 사람들이 저지른 허물을 되풀이하신다면 훗날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나 이런 충직한 대부가 있는 반면 간사한 대부도 있었으니 그는 신우였다. 신우가 정문공에게 나아가 아랜다. 왕명을 어길 수는 없나이다. 밀서까지 받은 터에 제 나라를 따른다면 이는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떠나면 여러 제후가 의욕을 품게 될 것인즉 의욕이 생기면 모두 흩어질 것이고 따라서 세자정을 위한 회맹도 갖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세자정에게 당이 있다 하지만 태숙 역시 당을 가지고 있으니 두 왕자 중 누가 승리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러니 주공께서는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를 관망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 정문공은 대부 신우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갑자기 나라 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제왕공에게 하직 인사도 없이 돌아가 버렸다. 제왕공은 정문공의 귀국 소식에 크게 노했다. 그리하여 세자를 받들고 당장 정나라를 치려했으나 관중이 앞으로 나아가 아랜다. 정문공이 갑자기 군사를 이끌고 돌아간 데는 틀림없이 주나라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옵니다. 큰 계획을 무산시킬 수는 없나이다. 더구나 세자를 위해 회맹을 갖기로 한 기일이 임박하였으니 그 이후에 정나라를 친다 해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제왕공은 그 말을 듣고 가까스로 분노를 사겼다. 수지의 옛 땅에서 모든 나라, 곧 제나라, 송나라, 노나라, 조나라, 위나라, 진나라, 허나라 등 7나라의 제후들은 입술에 피를 바르고 맹세했다. 세자 정만 입술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 입술에 피를 바른 것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제후들은 세자를 적대하지 않는다는 맹세의 뜻이었다. 회맹의식이 끝나자 세자정은 단에서 내려와 모든 제후에게 읍하며 감사한다. 여러 제후들께서 선왕의 영을 사모하여 주왕실을 잊지 않고 나를 도와주니 고맙소. 우리 역대왕도 다 그 당시에 모든 제후의 힘을 얻었으니 내 어찌 제후들의 은혜를 잊으리요. 세자의 말에 모든 제후는 황망히 엎드려 절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튿날 각 나라 제후들은 각기 수레와 군사를 준비하여 조정으로 돌아가는 세자정을 호송했다. 제왕공이 위문공과 함께 위나라 경계까지 호송하니 세자정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고 떠나갔다. 정문공은 모든 제후들이 결국 회맹을 가졌으며
곧 정나라를 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겁이 나서 감히 초나라와 손을 잡지 못하였다. 정문공이 수지에서 먼저 빠져나왔다는 말을 듣고 초성왕은 정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람을 정나라 대부 신우에게 보냈다. 신우는 원래 초나라를 섬기던 자로 구변이 좋고 욕심이 많으며 아첨하는 데 능했다. 지난날 초나라에 있을 때 신우는 초문왕의 총애를 받았다. 임종 때 초문왕은 신우가 다른 사람에겐 잘 용납되지 않을 것을 알고 그에게 귀한 구슬을 주며 다른 나라에 가서 살라고 일렀다. 이토록 신우는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살 정도로 초문왕의 총애를 받았던 것이다. 그 말대로 신우는 정나라에 귀화하여 그 당시 역당에서 한창 불우한 시절을 보내던 정여공을 섬겼다. 신우는 정여공에게도 초문왕 못지않은 신임과 총애를 받았다. 이윽고 본국에 복귀한 정여공은 신우를 정나라 대부로 삼았다. 이러한 연고로 초나라 신하들은 신우와 모두 잘 아는 터였다. 초나라는 신우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든지 제나라와 정나라를 갈라놓을 셈이었다. 초나라의 지시를 받은 신우가 정문공에게 비밀이 아랜다. 제나라와 겨룰 수 있는 나라는 초나라뿐이옵니다. 게다가 주왕의 특명이 있지 않사옵니까? 지금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제나라와 초나라가 모두 원수가 될 터인즉 그 일을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이에 정문공은 신우를 초나라로 보냈다. 그리하여 정나라와 초나라는 비밀리 우호 관계를 맺었다. 주해왕 26년 제왕공은 동맹군을 이끌고 정나라를 토벌하였다. 제후의 군대가 정나라를 포위하였을 때 신우는 초나라에 가 있었다. 신우가 초성왕께 아랜다. 우리 정나라가 왕께로 돌아선 것은 초나라가 능히 제나라를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이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정나라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신의 면모가 서질 않사옵니다. 초성왕은 곧 신하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투자문이 나와 아랜다. 지난날 제나라가 연합군을 거느리고 소릉까지 왔을 때 허목공이 군중에서 서거하였나이다. 제후가 그 죽음을 슬퍼하여 예로서 장례를 치러주었으므로 허나라가 제나라를 위해 가장 힘을 많이 썼나이다. 이 기회에 왕께선 허나라를 치시옵소서. 그러면 동맹군은 허나라를 도우러 갈 것이니 정나라에 대한 포위는 자연 풀릴 것이옵니다. 이 의견에 따라 초성왕은 친히 허나라를 공격했다. 과연 동맹군은 허나라를 구하기 위해 군사를 옮겼다. 초나라 군대는 그 틈을 타서 즉시 철수해버렸다. 이에 신우는 정나라로 돌아가 자신의 공으로 정나라가 무사했음을 자랑하고 정문공에게 국록을 올려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정문공은 신우가 지난날 제왕공에게 아첨하여 홀의 땅을 받은 바 있으니 더 이상 벼슬과 상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신우는 정문공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듬해 봄 제왕공은 다시 군대를 영솔하고 가서 정나라를 쳤다. 이때 진나라 대부 원도도가 정나라 대부 공숙에게 서신을 보냈다. 원도도는 지난날 동맹군에 섞여 초나라를 치러 갔다가 신우에게 이용당하여 제왕공에게 한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가 공숙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날 정나라를 팔아 제나라에 아첨하여 홀의 땅을 받은 신우가 이번에는 또 정나라를 팔아 초나라에 아첨하였으니 그는 기국의 군으로 하여금 배은망덕하게 하고 스스로 싸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하여 병화가 일어나 환란을 자초하고 그 화가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신우를 죽여야만 싸우지 않고 제나라 군사들을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공숙이 원도도의 편지를 정문공에게 바쳤다. 옛날 공숙의 말을 듣지 않고 회맹의 자리에서 도망친 행동으로 인해 후에 제나라 군사들의 침략을 2번이나 받아 있게 된 전하를 마음속으로 크게 후회하고 있던 정백은 그 모든 잘못을 신우에게 전가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정문공이 즉시 신우를 불러들여 큰 소리로 책임을 추궁하였다. 너는 옛날 오로지 초나라만이 제나라에 대적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제나라 병사들이 다시 침범해 왔는데 초나라의 구원병은 어디에 있는가? 신우가 미처 변명하기도 전에 정문공이 좌우의 무사들에게 호령하여 신우를 끌고 나가 참수하라고 명했다. 잠시 후에 무사들이 신우의 수급을 가져오자
그것을 상자에 넣어 공숙에게 주어 제왕공에게 바치게 했다. 공숙이 제왕공에게 사자로 가서 말했다. 저희 군주께서 옛날에 신우의 아첨하는 말에 현혹되어 군우와의 일이 좋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그 잘못을 뉘우치고 신우의 목을 참하여 저로 하여금 신우의 막하에 죄를 청하게 하였으니 원컨대 군우께서는 저희 주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공숙이 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제왕공은 즉시 그의 청을 받아들여 정나라와의 화의를 허락했다. 제왕공은 다시 제후들을 용모땅으로 불러 모이도록 했다. 정문공은 주왕의 명을 받은 관계로 의심을 살까 걱정하여 감히 용모땅의 회맹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세자 자화를 보내 대신 회맹에 참석하고 제왕공의 명을 받아오게 했다. 자화와 그의 동생 자장은 모두 정부인의 소생인데 부인이 처음에는 정문공의 총애를 받아 자화를 세자로 세울 수 있었다. 후에 다시 부인 둘을 더 세웠는데 모두가 아들을 낳았다. 적실 부인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정문공의 총애를 잃게 되자 마음을 상한 나머지 얼마 가지 않아 죽었다. 또 후에 남연의 길씨가 그의 딸을 정나라 궁실에 바쳐왔다. 길려가 정나라에 들어와 정문공을 모시기 전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한 사람의 훤칠한 장부가 손에는 난초를 들고 길려에게 말을 건넸다. 나는 피라미드의 왕인 백조다. 즉 너의 조상이니라. 오늘 이 난의 향기로 너의 온 나라를 가득 차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하여 그대의 나라를 번창하게 하리라. 그 장부가 손에 들고 있던 난초를 길려에게 주었다. 읽고 길려가 꿈에서 깨어나자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 차 있었다. 길려가 꿈 이야기를 곁에 있던 궁녀들에게 이야기했다. 그 궁녀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군주의 자식이라도 낳는단 말이냐. 그때 마침 정문공이 내궁에 들렀다가 길려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자 좌우에 있던 시종들이 보고 서로 웃었다. 문종이 웃고 있던 시종들을 보고 그 연유를 묻자 길려의 꿈 이야기를 했다. 정문공이 듣고 말했다. 그것은 매우 좋은 징조라. 내가 그대의 꿈을 이루게 하리라. 정문공이 즉시 길려에게 난초의 꽃봉오리를 따오게 한 후 말했다. 이 꽃을 오늘 밤에 징표로 삼으리라. 이윽고 밤이 되자 정문공이 길려를 불러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 후에 길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그의 이름을 란이라 했다. 길려도 역시 시간이 갈수록 문공의 총애를 더욱 깊이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길려를 연길이라고 불렀다. 한편 세자화는 부군이 여러 부인들을 총애하자 후일 자기가 세자로부터 패립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세자화가 은밀히 숙첨을 찾아가 의논했다. 숙첨이 세자화에게 말했다. 총애를 받고 안 받고는 하늘의 뜻이니 아들 된 자로서 효성을 다해 모시는 길밖에는 다른 수는 없습니다. 숙첨으로부터 그다지 좋은 말을 듣지 못한 세자화가 다시 공숙에게 가서 그 대책을 물었으나 공숙에게서도 역시 마음을 다하여 효도를 하라는 말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세자화는 마음속으로 승복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세자화의 동생 자장은 성격이 원래 이상 야릇한 것만을 좋아했다. 자장은 도요새의 깃털을 모아 관을 만들어 머리에 쓰고 다녔다. 사숙이 자장을 보고 말했다. 예에 어긋나는 복장이니 그런 관은 쓰지 마시옵소서. 공자 장은 본시 남의 충고 따위를 싫어했으므로 형인 세자화에게 사숙에 대해 좋지 않게 말했다. 이런 연유로 세자화는 공숙, 숙첨, 사숙 세 대부에 대해 막연하나마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모든 제후들이 회맹하기로 한 영모에 정문공을 대신해서 참석하라는 명을 받자 세자화는 혹 제왕공이 좋지 않게 여길까 염려하여 가기를 꺼렸다. 그러나 숙첨은 속히 떠나기를 재촉한다. 그래도 가셔야만 합니다. 이 일로 세자화는 숙첨을 더욱 못마땅하게 여겼다. 저는 쏙 빠지고 나만 골탕 먹이려 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 자기 나라 대부들을 저주하면서 길을 떠난 세자화는 이윽고 영모 땅에 이르렀다. 제왕공 앞에 나아간 세자화가 아랜다. 좌우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밀하게 고했다.
우리 정나라의 정치는 숙첨, 공숙, 사숙 세 대부에 의해 좌우되어 옵니다. 전날 수지 땅에서의 회맹 때 부군께서 도망하듯 돌아오신 것도 다 그 세 대부의 농간 때문이었사옵니다. 만일 군우께서 그들 세 대부만 제거해 주신다면 우리 정나라는 장차 부용으로서 제 나라를 섬길 것이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요. 제왕공은 즉시 승낙하고 세자화의 청에 대해 관중과 상의했다. 관중이 대답한다. 그건 불가한 일이옵니다. 모든 나라의 제후가 우리 제나라에 복종하는 이유는 예의와 신의가 있기 때문이옵니다. 아들이 그 압이 되는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우선 예의에 어긋난 일이며 우호를 맺기 위해 온 사람이 자기 나라를 어지럽히려 하니 이는 신의가 아니옵니다. 또 신이 듣건대 정나라의 세 대부는 어진 신하로서 백성들은 그들을 삼량이라고 일컫는다 하옵니다. 맹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옵니다. 신이 보기에 세자화는 오래가지 못할 위인이오니 주공께서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옵소서. 그 다음 날 제왕공이 세자화에게 말한다. 세자가 어제 과인에게 청한 것은 국가의 대사라 함부로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소. 그러니 후에 세자의 부군과 의논하여 행하겠소. 그러자 세자화는 얼굴이 붉어지고 등이 땀으로 젖어 즉시 제왕공에게 하직하고 귀국했다. 관중은 세자화가 귀국하기 전에 신복을 시켜 세자화와 함께 온 정나라 사람에게 그의 간특한 계책을 알렸다. 그 정나라 사람은 한 발 앞서 돌아가 정문공에게 그 사실을 고했다. 세자화는 정문공에게 영모의 회명에 다녀온 경과를 보고한다. 부군께서 친히 참석하지 않았다고 제후가 심히 불쾌하게 여겼사옵니다. 그러니 제나라와 친교하느니 차라리 초나라와 우호를 두텁게 함이 옳을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들은 정문공이 소리를 지른다. 이 역적놈아,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던 놈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여봐라, 저놈을 골방에 가두도록 하여라. 무사들에 의해 골방에 갇힌 세자화는 그제야 자신이 제왕공에게 한 말이 정문공의 귀에 들어갔음을 깨달았다. 세자화는 밤낮으로 탈출을 기도하여 골방벽을 뚫다가 파수꾼에게 들켜 죽음을 당했다. 형이 죽음을 당하자 공자장도 신변의 위험을 느껴 송나라로 달아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문공은 사람을 시켜 송나라로 가는 공자장을 도중에서 죽여버렸다. 제왕공이 세자화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감격한 정문공은 공숙을 보내어 치하하고 회명에 가입하기로 자원했으니 주해왕 22년의 일이다. 그해 겨울 주해왕이 병석에 누웠다. 부왕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세자정은 해후가 난을 일으키지나 않나 몹시 두려워했다. 그는 먼저 왕자호를 제나라에 보내어 자신의 위기를 알렸다. 마침내 주해왕이 세상을 떠나자 세자정은 태자공과 소백료와 상의한 끝에 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제나라에 가 있는 왕자호에게는 비밀리 서신을 전했다. 왕자호는 세자정의 밀서를 보고 즉시 제왕공에게 가서 주해왕의 죽음을 고했다. 이에 제왕공은 모든 나라 제후를 노나라 조땅으로 소집했다. 이 회맹에는 정문공도 참석하여 입술에 피를 바르고 맹세했다. 주왕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이 회맹에 참석한 열국은 제나라, 송나라, 노나라, 위나라, 진나라, 정나라, 조나라, 허나라 8나라였다. 8나라의 군우는 각기 상표하는 글을 짓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부 1명씩을 뽑아 주왕실에 보냈다. 이윽고 주나라에 도착한 8나라의 대부들은 주해왕을 문병하러 왔다고 핑계를 댄 후 왕성 밖에서 일단 수레를 멈추었다. 왕자호가 먼저 왕송으로 들어가서 세자정에게 그들의 도착을 알렸다. 세자정은 그제서야 태자공과 소백료를 불러 상의하고 국상을 발표하였다. 이에 8나라의 대부들은 신앙을 아련하겠다고 청했다. 태제공과 소백료는 세자정을 받들어 주상으로 삼고 모든 나라 대부들은 각기 자기 나라 군우를 대신해서 국상에 참석했다. 태제공과 소백료가 세자정 앞에 나아가 절하고 왕위에 오르기를 청했다. 그리하여 세자정이 마침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주양왕이다.
해후와 숙대는 남몰래 통분해했으나 감히 모반을 꾀하지는 못했다. 주양왕은 다음 해에 개원하고 각국에 유서를 보냈다. 그리고 봄에 종묘제사가 끝나면 태제공에게 명하여 제물을 제왕공에게 보내 보필왕공을 표창하기로 하였다. 한편 제왕공은 다시 열국의 제후들을 규구 땅으로 소집했다. 더욱 천하의 신의를 펴기 위해서였다. 규구로 가며 관중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연히 주나라에 관한 일이 화제에 올랐다. 관중이 말한다. 이번에 주왕실에서는 적소 문제로 하마터면 분쟁이 생길 뻔했사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직 주공의 자리를 계승할 공자를 정하지 않았으니 주공께서는 빨리 세자를 세우시어 후환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중부도 알다시피 과인의 여섯 아들은 다 서출이요. 무유가 장자이긴 하지만 현명하기로는 소가 으뜸이요. 그러나 위희가 과인을 가장 오래 섬겼으니 아무래도 그녀의 소생인 무유에게 과인의 위를 전해야 할 것 같소. 여가와 수조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 번 간했으나 과인은 소의 어진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소. 그러니 중부가 결정을 내려주구려. 관중은 여가와 수조가 다 간특한 무리로서 평소 위희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후일 무휴가 군위에 오른다면 그들과 안팎으로 작당하여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 분명했다. 그럼 공자소는 어떤가? 소는 정나라에서 시집온 정의의 소생이었다. 더구나 그녀의 친정인 정나라는 요즘 회맹에도 가입했다. 만일 공자소가 군위를 계승한다면 정나라와 제나라의 우호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관중이 대답한다. 제나라의 폐업을 이을 사람은 우선 어지러야 하옵니다. 주공께서 이미 공자소가 현명하다는 걸 깨달으셨다면 마땅히 그를 세자로 세우도록 하시옵소서. 그러자 제왕공은 난처한 듯이 말한다. 그렇게 되면 장자인 무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주나라의 왕위도 주공의 힘을 빌어 정해졌사옵니다. 이번 규고에서의 회맹 때 모든 제후 중 가장 어진 사람을 골라 공자소에 관한 일을 부탁한다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줄 아옵니다. 제왕공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제왕공과 관중이 규구 땅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모든 제후들이 다 모여 있었다. 특히 주왕실을 대표하여 태제공까지 와 있었다. 모든 나라 제후들은 관사에 기거했다. 이때 송나라에서는 송왕공 어열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었다. 그런데 송왕경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세자 자부는 군위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 자부는 공자 모기에게 나라를 맡으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러나 공자 모기도 사양했으므로 하는 수 없이 자부가 군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송양공이다. 송양공은 맹주인 제왕공의 소집을 받고 비록 상주의 몸이지만 신의를 이룰 수 없다 하여 상복 차림으로 규구 해명에 참석했다. 관중이 제왕공에게 말한다. 송양공은 군의를 사양하는 미덕을 갖춘 어진 사람이옵니다. 더구나 이번 회명에는 상복까지 입고 참석했으니 이는 우리 제나라를 공경하기 때문이옵니다. 그 사람이라면 공자소를 위해 훗날의 일을 부탁해도 좋을 듯 싶사옵니다. 제왕공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중부가 송우에게 가서 청을 드려보오. 그날 밤 관중은 송양공의 관사로 찾아가서 제왕공의 뜻을 전했다. 이튿날 송양공은 친히 제왕공에게 갔다. 제왕공은 송양공의 손을 잡고 자기 아들 공자소의 장례를 부탁했다. 송양공이 겸손하게 사양한다. 제가 어찌 그런 막중한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송양공은 자기를 그토록 믿어주는데 감격하여 마침내 제왕공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회맹하는 날 각국의 제후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모였다. 천자의 사신인 태제공이 먼저 단에 오르고 그 뒤를 따라 제후들이 차례로 등단했다. 단 위에는 주양왕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제후들은 그 빈자리를 향해 일제히 예를 표했다. 그들은 모두 마치 조종에 나아가 친히 왕을 뵙는 것처럼 거동했다. 절이 끝나자 제후들은 각기 차례를 따라 자리에 앉았다. 태제공이 주양왕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제육을 높은 상에 올려놓고 다시 동쪽을 향해 비켜서서 신앙의 명을 전한다.
천자가 문무의 일에 바쁘니 공을 대신 보내어 제후에게 이 제육을 하사하노라. 제왕공이 그 제육을 받기 위해 단 아래로 내려가려 하자 태제공이 만류한다. 천자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제후는 연로하시니 하배의 고동을 생략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제왕공이 하배의 예를 생략하려 하니 곁에 있던 관중이 낮은 목소리로 황망히 속삭인다. 천자께서 그런 분부를 내리셨어도 주공께서는 신하로서 존경하는 예를 거두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러자 제왕공은 다시 큰 소리로 천자의 사신에게 말한다. 천자의 지엄함은 곁에 배울 때와 다름이 없거늘 이 몸이 어찌 거룩하신 왕명을 받으며 신하의 직분을 버릴 수 있겠소. 제왕공은 즉시 단 아래로 내려가 제배하고 머리를 조아려 예를 표한 다음 다시 단 위로 올라가 제육을 받았다. 모든 나라 제후들은 제왕공이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것을 보고 크게 감복하여 자신들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제왕공은 모든 제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새로이 회명의 의식을 가졌다. 그리고 친히 주나라가 천하에 공포한 5가지 군법을 낭독했다. 첫째, 샘을 메우지 말 것. 둘째, 곡식의 매매를 막지 말 것. 셋째, 자식을 바꾸어 후사를 세우지 말 것. 넷째, 첩을 처로 삼지 말 것. 다섯째, 여자는 국사에 간섭하지 말 것. 그런 다음 사람을 시켜 서사를 읽게 했다. 무릇 우리가 함께 회맹함은 다만 우호를 위함이라. 모든 제후는 각기 붓을 들어 맹세의 글을 썼다. 그들은 또 각기 희생을 높은 상의에 바쳤다. 그때 제왕공이 한 가지 제의를 한다. 앞으로는 가축을 죽여 희생으로 삼거나 입술에 피를 바르는 일을 없앱시다. 열국의 제후들은 제왕공의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 회맹을 마치고 제왕공이 태제공에게 묻는다. 옛날 하나라, 상나라 그리고 주나라 초기에도 봉선이란 것을 했다는데 그 봉선하는 예식에 대해 좀 자세히 들려줘. 태제공은 어째서 그런 것을 묻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나 곧 대답한다. 태산의 제를 지내는 것을 봉이라 하고 그 태산 줄기 중에서 가장 작은 양부산의 제 지내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태산을 봉하는 의식은 먼저 산 위에다 흙을 쌓아 단을 세우고 금리와 옥간을 차려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것은 하늘의 공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하늘은 가장 높은 것을 상징하니 가장 높은 산 위에 흙을 높이 쌓는 것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양부산을 선하는 의식은 지면을 쓸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들이란 풀로 수레를 만들고 띠자리 풀과 볏짚으로 자리를 만들고 제사를 지낸 후에 그것들을 땅에 묻는데 그것은 땅의 공에 감사하고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라, 상나라 그리고 우리 주나라는 천명을 받고 일어났으며 천지에 많은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이 보은의 의식을 숭상했습니다. 태제공의 설명을 듣고 제왕공이 말한다. 하나라는 안읍, 상나라는 박, 그리고 주나라는 풍호의 도읍을 정했기 때문에 태산과 양부산이 다 도성에서 먼 곳에 있었소. 그래서 이 두 산을 봉선하기에 힘이 들었겠지만 오늘날은 이 두 산이 모두 과인이 다스리는 영토에 있으니 내 몸소 그 봉선하는 대례를 올리고 싶소. 모든 군우께선 어찌 생각하시오? 제왕공이 기고만장해서 교만스레 뽐내는 기색이 있기에 태제공이 말한다. 군우가 굳이 하신다면 누가 만류하겠나이까? 그러자 제왕공이 말한다. 다음날 이 일에 대해 다시 의논하도록 합시다. 모든 제후는 각기 자기 관사로 흩어져 돌아갔다. 태제공이 간중에게 찾아와 말한다. 봉손이란 천자나 하시는 것, 한낱 제후로서는 발설하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중부는 어찌하여 이런 말을 제후께 간하지 않았소? 간중이 대답한다. 우리 주공께서는 본시 승벽이 대단하셔서 좀처럼 그 뜻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날 밤 간중은 제왕공을 찾아가서 아랜다. 오늘 낮에 주공께서는 봉손의 대전을 올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진심이시옵니까? 내가 왜 실없는 말을 하겠소?
예로부터 봉선한 천자들을 살펴보건대 무예시를 비롯해서 주성왕에 이르기까지 겨우 72분이었나이다. 그들은 다 하늘의 명을 받고야 태산 양부에 가서 봉선했사옵니다. 이 말에 제왕공이 발끈하여 말한다. 과인은 나무로 초나라를 쳐서 소릉에 이르렀고 북으로 산용을 무찔러 영지까지 가서 고죽을 평정했소. 그리고 서쪽으로는 유사를 건너 태행에까지 이르렀으나 모든 제후들 가운데 내 비위를 건드린 자는 없었소. 과인이 병고로서 회명을 한 것이 3번, 천하의 대세를 위해 회를 소집한 것이 6번으로 모든 나라의 제후를 불러 9번이나 회명하고 천하를 바로잡았소. 비록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3대가 천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하진 않았을 것이요. 태산을 봉하고 양부산을 선하여 이 일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려 함인데 어찌 이 일이 그르다 하오. 말없이 귀를 기울이고 있던 관중이 조용히 대답한다. 옛날에 천명을 받았다 함은 먼저 상서가 있고 징조가 나타난 연후에야 재물을 갖추고 봉선하였기 때문에 그 예전이 매우 융숭했사옵니다. 그 상서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효상산과 북리에선 한때에 이삭이 많이 열린 나락이 생겨나서 한때 황금시대를 이루었고 강회간에선 한띠가 세 줄기로 자라난 것이 생겨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를 역모라 했사옵니다. 왕이 천명을 받아야만 이런 상스러운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옛 서적에도 증명되어 있사옵니다. 그 밖에도 동해엔 비모고가 몰려오고 서해엔 쌍쌍이 나는 비익조가 날아들었다 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봉황과 기리는커녕 모여드는 것이라곤 솔개와 올빼미 뿐이옵니다. 기이한 나락은 생겨날 생각도 안 하고 번식하는 것이라곤 잡초와 쑥대뿐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선을 원한다면 열국의 식견 가진 사람들은 필경 주공을 비웃을 것이옵니다. 관중이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제왕공은 양미간을 찌푸린 채 침묵을 지켰다. 이튿날 제왕공은 결국 봉선에 관한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 귀국한 뒤 제왕공은 자신의 공로가 천하의 제일이란 자만심에 가득 차서 궁궐을 대규모로 개축하고 그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심지어는 제왕공 자신이 타는 수레와 의복까지도 주나라 왕의 견줄 만큼 웅장하고 화려한 것으로 장만했다. 제나라 백성들은 그 참남된 행동에 대해 수군수군 논란이 많았다. 관중도 자신의 저택 가운데 3층의 누대를 쌓고 삼귀지대라고 불렀다. 백성이 귀의하고 제후들이 귀의하며 사방 오랑캐들이 귀의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 생문을 설치하여 안과 밖을 가렸고 반점을 만들어 여러 나라의 사신들을 대접했다. 포수가가 그런 일을 의아해하며 물었다. 주상께서 사치한다고 자네도 사치하고 주상께서 참남한 행동을 한다고 자네도 참남한 행동을 한다면 이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관중이 말한다. 대조 주상께서 수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공적을 이루셨으니 하루 정도 즐거운 일에 빠져드신 것뿐이네. 만약 예법으로만 올가맨다면 그 괴로움 때문에 나태한 마음이 생길 것이네. 나는 이 때문에 잠시 우리 주상을 위해 그 비방을 나누어 받고자 하는 것이네. 포수가는 입으로는 아 그런가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두 갈래로 나뉜다. 한편 태제공은 규구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회맹에 참가하기 위해 달려오는 진홍공을 우연히 만났다. 태제공이 말했다. 회맹이 이미 끝났습니다. 진홍공이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우리나라는 먼 곳에 있어서 의관을 갖춘 성대한 회맹에 참가하지 못했으니 정말 인연이 없는가 보. 태제공이 말했다. 군우께서는 꼭 안타깝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나라 군주는 스스로 공이 높다고 으스대면서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대저 달이 차면 기울고 물이 가득 차면 넘친다고 했습니다. 제나라도 이제 기울고 넘치는 때가 금방 닥칠 것이니 어찌 애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에 진원공은 수레를 돌려 서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다 도중에 병을 얻어 진나라로 돌아가자마자 세상을 떠났다. 그리하여 진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25. 가도멸객. 진홍공은 안으로 여희에게 빠져들고 밖으로는 양호와 동간호에게 미혹되어 더욱 세자 신생을 멀리하고 해제를 총애했다. 다만 신생이 조심스럽게 순종하고 있는 데다 여러 번 군사를 거느리고 공을 세웠기 때문에 처치할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여희는 광대 시를 불러 흉금을 털어놓았다. 지금 세자를 패하고 해제를 세자로 세우려는데 어떤 대책을 쓰면 좋겠는가? 시가 말했다. 세 공자 모두 먼 변방에 있는데 누가 감히 부인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나이가 한창이며 세상 경험이 깊고 조종에도 측근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감히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차례대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먼저 제거해야 하느냐? 반드시 신생을 먼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신생은 위인이 원래 인자하고 정결한 자입니다. 정결한 자는 자신에 대한 오욕을 부끄럽게 여기고 인자한 자는 다른 사람 해치기를 꺼립니다. 자신에 대한 오욕을 부끄럽게 여기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 해치기를 꺼리면 쉽게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그러나 세자는 지금 비록 먼 곳에서 배척당하고 있지만 주상께서 세자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계책으로 세자를 비방하면 주상께서 틀림없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인께서는 반드시 한밤중에 울면서 주상께 하소연하십시오. 만약 세자를 칭찬하는 듯 하다가 차차 모함을 하면 아마도 부인 말씀이 먹혀들 것입니다. 그날 밤 여희는 배우 시의 훈수대로 밤이 깊었을 때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놀란 진원공이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아무리 물어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진원공은 몹시 답답하여 마침내 대답을 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비로소 여희는 한숨을 쉬며 한탄한다. 신첩이 우는 까닭은 이렇게 오래오래 주공을 모시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옵니다. 어찌 그런 상서롭지 못한 말을 입에 담는고. 여희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쳐내며 말한다. 신첩이 듣기에 태자 신생은 그 성품이 겉으론 인자하고 안으론 인내심이 강하다 하더이다. 고국에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넓은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할 백성들이 많다 하옵니다. 그래서 신생은 맹목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하려 한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신생이 사람들에게 곧잘 부군이 첩에게 혹했으니 머지않아 진나라에는 반드시 큰 난이 있을 것이요 라고 한답니다. 이런 사실은 신첩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들도 다 알고 있사옵니다. 유독 주공께서만 모르시니 앞으로 환란이 생기면 주공께 그 재앙이 미칠까 염려되옵니다. 부디 신첩을 죽여주시옵소서. 주공의 손에 죽으면 신첩으로서는 여한이 없겠나이다. 신첩으로 하여 주공께 누가 되지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이에 진원공이 말한다. 백성에게도 그리 인자한 신생이 어찌 아비에게 반역하겠소. 신첩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사오나 세상 사람들은 필부의 어짐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어짐은 같지 않다. 필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어짐이라 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라를 위함을 어짐이라 한다 라고 말하옵니다. 그러나 진원공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지난날 주유왕이 의구를 죽이지 않고 신나라로 추방하자 훗날 신우가 견용을 끌어들여 주유왕을 여산 아래에서 죽이고 의구를 군위에 세웠으니 그가 바로 주평왕으로 동주의 시조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포악하다고 주유왕을 욕하는 사람은 있으나 아비를 죽게 한 주평왕을 욕하는 사람은 없사옵니다. 이 말에 진원공은 이불을 젖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인의 말이 옳은 것 같구려.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여희가 대답한다. 주공께서는 이제 늙었다 핑계대시고 군위를 신생에게 물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신생도 뜻을 이룬 셈이니 주공께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게 아니옵니까?
고곡과 익은 서로 한 조상의 핏줄을 받았으나 지난날 선군 진무공께선 이계 애후와 소자후를 죽이고 우리 진나라를 통일하셨나이다. 오늘날 신생의 뜻도 그와 추호도 다를 것이 없사오니 속히 이 나라를 신생에게 넘겨주어 옥체를 보존하심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진홍공이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건 안 될 말이오. 나는 무력과 위험으로 제후들에게 임해왔소. 지금 내가 임금의 몸으로 나라를 잃는다면 무력이 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자식에게 이기지 못하면 위험을 세울 수 없소. 무력과 위험을 잃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제압할 것이오. 그건 살아도 죽은 것과 같소. 내 앞으로 이 일을 잘 해결하리니 부인은 너무 염려하지 마오. 여희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한다. 적적족인 고락씨가 최근에 빈번히 우리나라를 침범하는데 신생으로 하여금 그들을 토벌하게 하면 어떻겠사옵니까? 그 일을 신생에게 맡긴다면 그가 능히 군사를 부리는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만일 싸움에 지거든 신생을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이 설 것이요. 이긴다면 그는 분명 자기의 공을 믿고 음모를 꾸밀 것이니 그때 처벌하시면 될 게 아니옵니까? 아무튼 신생이 그들을 쳐서 변방을 평정한다면 태자로서의 능력도 알 수 있을 것이니 시험 삼아 그에게 맡겨보시옵소서. 진홍공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이튿날 고곡으로 사람을 보냈다. 신생에게 고곡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고락씨를 치라 일러라. 이에 소부 이극이 간한다. 태자는 바로 군우의 다음 자리에 계시는 분이옵니다. 주공께서 어디 행차하시면 대신 정사를 보살피고 또 아침 저녁으로 주공께 문안 드리는 것이 태자의 직분이옵니다. 태자가 지금처럼 먼 곳에 있는 것도 옳지 못한데 하물며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에 나가도록 명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처사인 줄 아래옵니다. 진홍공이 대답한다. 신생은 이미 수차 군대를 거느리고 공을 세운 일이 있지 않소. 그때는 주공을 수행한 것이 아니옵니까? 이번에는 태자 혼자 주장해야 하오니 더욱 아니되옵니다. 과인에겐 아들이 9이나 있으니 경은 더 이상 말하지 마오. 더 가나지 못하고 궁에서 물러나온 이극은 호돌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이에 호돌이 탄식한다. 장차 태자의 신변이 위태롭겠구려. 호돌은 곧 신생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 서신의 내용은 싸움터에 나가지 말라는 것과 싸워서 이긴다면 더욱 시기를 받으리라는 것, 그러니 차라리 타국으로 달아나라는 공고였다. 신생은 이 글을 받고 탄식하여 마지 않는다. 부군께서 내게 군사를 용설하고 출정하라 함은 나를 미워하여 내 심중을 떠보자는 것이로다. 부군의 명을 어긴다면 그 죄가 가볍지 않으니 차라리 싸움터에서 죽는 것이 나으리라. 내 어찌 비겁하게 타국으로 달아나리오. 결국 신생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직상 땅에서 고락씨와 크게 접전했다. 그 결과 고락씨가 대패하여 달아나니 신생은 장수를 보내 진홍공에게 승전 소식을 전했다. 신생이 고락씨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말을 듣고 여희가 또 진홍공에게 말한다. 태자는 참으로 무관으로서의 자질이 뛰어나니 이젠 더욱 마음을 놓기 어렵게 되었나이다. 장차 어찌하시려는지요? 진홍공이 대답한다. 아직 태자에겐 아무런 죄가 없으니 좀 더 기다리는 수밖에 없소. 장차 나라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을 짐작한 호돌은 병들었다는 핑계로 문을 닫고 바깥 출입을 삼갔다. 이 무렵 진나라 주위에 우와 궤기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다. 두 나라 주위는 서로 같은 성씨로서 국토가 맞붙어 있었다. 그들은 마치 입술과 이처럼 서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두 나라가 다 진나라 곁에 있기 때문에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객공의 이름은 추인데 본시 싸움을 좋아하고 교만한지라 진나라의 남쪽 변방을 침범하기 일쑤였다. 변방에서 급한 전갈이 왔다. 객공이 또 변방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진홍공은 궤를 치기로 작정했다. 그러자 여희가 말한다. 신생의 용맹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군사도 잘 다루니 이번에도 신생을 보내시지요. 반드시 성공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진홍공은 이번에 신생이 또 승리를 거둔다면 점점 더 그의 세력을 제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두려웠다. 진홍공이 대부 순식에게 묻는다. 객을 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순식이 대답한다. 객과 우는 친한 사이입니다. 우리가 객을 치면 필경우에서 도울 것이고 우를 치면 객이 구원할 것이오니 두 적군을 한꺼번에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옵니다. 그렇다면 객을 이대로 내버려둬야 한단 말이오. 신이 듣기에 객공은 색을 즐긴다 하옵니다. 그러니 미녀를 구하여 가물을 익히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 객공에게 보내며 공순한 말로 화평을 청하면 기꺼이 따를 것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분간 골칫거리를 잊을 수 있을 것이고 객공은 색에 빠져 정사에는 힘쓰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때 견융을 매수하여 객의 국경을 치게 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면 우리 뜻대로 될 것이옵니다. 순식의 말대로 진홍공은 진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뽑아 객공에게 보냈다. 과연 객공은 그 미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러자 대부 주지교가 간한다. 이는 진의 속임수이온데 주공께서는 어찌 그것을 모르시옵니까? 그러나 객공은 주지교의 말을 듣지 않고 진나라의 강화에 응했다. 그 이후로 객공은 낮이면 음탕한 음악을 즐기고 밤이면 미색에 젖어 지내니 자연 정사에는 소홀했다. 대부 주지교가 누차 바른 말을 간했으나 객공은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주지교를 먼 하양간으로 보냈다. 그 틈을 타서 진나라에 매수된 견융이 객나라를 침략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는 견융이 객에게 크게 패했다. 화가 난 견융주는 온 나라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다시 출정했다. 객공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상전 땅에서 견융과 대적했다. 진홍공이 다시 순식에게 묻는다. 지금 객을 치면 어떻겠소? 우와 객이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아직은 때가 아닌 줄로 아옵니다.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맡겨주시옵소서. 먼저 객을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우를 굴복시켜서 두 나라를 모두 주공께 바치겠나이다. 그 계책이 무엇이오? 우선 우의 뇌물을 보내어 객을 칠 수 있도록 길을 빌려달라 하시옵소서. 과연 우에서 그런 말을 듣겠소? 그리고 뇌물은 어떤 것을 보내면 좋겠소? 우공은 본시 재물에 욕심이 많은지라 아주 귀한 것이라야 마음이 흔들릴 것이옵니다. 두 가지를 보내야겠는데 주공께서 그렇게 귀한 물건을 선뜻 내놓으실 수 있을지 그게 문제이옵니다. 어떤 물건인지 말해보. 우공이 특히 탐내는 것은 좋은 구슬과 말이옵니다. 그러니 수국이란 지방에서 출토한 구슬과 굴이란 지방에서 출생한 말을 주고 길을 빌려달라 청하시옵소서. 우공이 그 구슬과 말을 받기만 하면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될 것이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과인이 지극히 아끼는 것인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준단 말이오. 신도 주공께서 허락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사옵니다. 그러나 우나라 길을 빌어 객을 치고 잇몸이 없는 이처럼 나약해진 우를 쳐서 두 나라를 손에 넣으면 그 보물은 자연 우리 손으로 되돌아올 것이옵니다. 잠시 그 보물을 맡겨두는데 불과하니 심려치 마시옵소서. 그러자 곁에 있던 대부 이극이 염려스러운 듯 말한다. 우나라에 현명한 신하가 두 사람 있으니 궁지기와 백리해가 그들이옵니다. 그들이 우리 계책을 짐작하고 방해하면 어쩌시려오. 순식이 대답한다. 그 점은 염려하지 않아도 좋소. 우공은 본시 욕심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두 신하가 바른 말을 고해도 보물에 더 혹할 것이오. 그리하여 진홍공은 즉시 구슬과 말을 순식에게 내주어 우나라로 보냈다. 처음에 우공은 진이 객을 치려 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노했으나 순식이 가지고 간 구슬과 말을 보자 욕심이 앞섰다. 우공은 구슬과 말을 번갈아 바라보며 순식에게 묻는다. 이것이 진정 그대 나라에 둘도 없는 보배이고 천하에 자랑할 물건이라면 어찌하여 과인에게 주려 하는고? 순식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우리 주공께서는 군우의 어지신 덕을 사모하시고 그 강성함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런즉 감히 이런 보물을 가질 수 없다 하시며 대국의 환심을 사고자 보내신 것이옵니다.
그렇더라도 과인에게 요구할 것이 있을 게 아니오. 실은 괴기 우리나라 남쪽 변방을 자주 침범하는 바람에 사직을 보존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화평을 청했나이다. 그러나 괴근 땅을 내놓으라며 도무지 강화에 응하지 않사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공께서는 대국의 길을 빌어 장차 그들의 잘못됨을 꾸짖을 생각이옵니다. 만일 귀국의 길을 빌어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면 괭나라에서 노획하는 물건을 몽땅 군우께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우리 주공께서는 군우와 영원히 화평할 것을 맹세하실 것이옵니다. 그 말에 우공이 크게 기뻐하자 궁지기가 간한다. 주공께서는 마땅히 그 청을 물리치시옵소서. 진나라가 다른 나라를 깨워서 이익을 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옵니다. 진이 지금까지 우리 우와 괴객에 손을 뻗치지 못한 것은 우리 두 나라가 이와 입술처럼 서로 돕고 의지해 왔기 때문이옵니다. 속담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했사옵니다. 괴기 망하면 우리 우나라도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오니 그 점을 살피시옵소서. 우공이 말한다. 지극히 소중히 여기는 물건까지 과인에게 내주며 화평을 청하는데 어찌 길을 아끼겠소. 더구나 진은 객보다 10배는 강한 나라이니 우리가 객을 잃어도 진같이 나면 더욱 좋은 일 아니오. 궁지기가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간하려 하자 곁에서 백리애가 그의 소매를 가만히 잡아당긴다. 밖으로 나가서 궁지기가 백리애에게 묻는다. 내가 간할 때 곁에서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나를 만류한 연유가 무엇이오? 이에 백리애가 대답한다. 어리석은 자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좋은 구슬을 길에 버린가 같다고 했소. 옛날에 거랑이 관룡봉을 죽이고 주왕이 비간을 죽인 것은 모두 그들이 지나치게 간했기 때문이니 그대도 더 이상 간하다간 목숨을 보존기 어려울 것이오. 궁지기가 말한다. 굳이 망할 나라에 있을 필요는 없으니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떠나려거든 그대 혼자 떠나시오. 나까지 데리고 가면 그대의 죄가 무거워질 테니 나는 때를 엿보아 천천히 가리이다. 궁지기는 그날 밤으로 식솔들을 거느리고 어디론지 떠났는데 아무도 그들이 간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순식이 진홍공에게 고한다. 구슬과 말을 받고 우공이 길을 내주겠다고 했사옵니다. 이에 진홍공이 친히 괭나라를 치려고 서두르자 이극이 간한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괭나라를 치는 일은 쉬운 일이옵니다. 주공께서 친히 출전하시지 않아도 될 것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극이 대답한다. 괵의 도읍인 상량 입구가 하양이옵니다. 하양만 격파하면 괵은 저절로 무너지옵니다. 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이 일을 해내겠사옵니다. 그러고도 성공하지 못하면 그 죄를 달게 받겠나이다. 이에 진원공은 이극을 대장으로 삼고 순식을 부대장으로 삼아 병거 400승을 이끌고 출전하게 했다. 그 전에 순식은 다시 우나라로 가서 진나라가 가는 때를 미리 일러두었다. 우공이 순식에게 말한다. 귀한 보물을 받고도 답례하지 못했으니 우리도 군사를 일으켜 돕겠소. 군우의 뜻은 고마우나 그보다 우리 진나라에 하양간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나이다. 하양간은 괭나라 땅인데 과인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남의 나라 땅을 어찌 줄 수 있겠소. 이에 순식이 대답한다. 제가 듣건대 괭나라는 지금 견윤과 상전에서 싸움 중이라 하더이다. 그러니 군우께서 객공에게 병거와 군대를 보내 원저하겠다 하시고 대신 우리 진나라 군사를 비밀리에 보내주시면 우리가 가서 하양간을 무찌르겠사옵니다. 신에게 병거 100승이 있사오니 군우께서 허락만 하시면 우나라 병거로 가장하고 가겠나이다. 우공은 순식의 말대로 괭나라에 원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우나라 군사가 원조하러 왔다는 말을 믿은 하양간의 수장 주지교는 우공을 알아보고 아무 의심도 없이 관문을 열어 병거 100승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물론 그 병거 속에는 진나라 군사가 가득 들어 있었다. 진나라 군사들은 관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어야 일제히 병거에서 뛰어내렸다. 비로소 속은 줄을 안 주지교는 크게 놀라 관문을 닫으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극은 군사를 몰고 성안을 온통 휘저어 놓았다.
주지교로서는 아무래도 진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어이없이 하양 땅을 잃은 주지교는 객공에게 처벌당할 것이 두려워서 군사를 거느리고 진군에 항복했다. 이극은 주지교를 길잡이로 앞세우고 상양을 향해 전진했다. 상전에서 견윤과 싸우던 객공은 하양이 함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다. 견윤은 이 틈을 타 객군의 뒤를 쳐서 크게 승리했다. 객공은 겨우 수십 승의 병거를 거느리고 상양으로 돌아가 성을 굳게 닫고 지켰다. 차츰 상양성 밖에 모여든 진군은 성을 공격하지 않고 겹겹으로 포위하기만 했다. 이렇게 해서 성의 안과 밖은 연락이 두절되었다. 진나라 군사는 8월에 도착해서 12월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성 안에는 연료도 식량도 떨어졌다. 그동안 객공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여러 차례 격전을 벌였으나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괭나라 군사는 지칠 대로 지치고 백성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울부짖었다. 이극의 분부를 받은 주지교는 쪽지를 써서 화살에 끼워가지고 성 안으로 쏘아보냈다. 한 군사가 그 화살에 꽂힌 쪽지를 객공에게 바쳤다. 속히 항복하라는 주지교의 공거였다. 객공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성군께서 주 왕실에서 경사벼슬까지 하셨는데 내 어찌 제후 따위에게 항복하겠는가. 그날 밤 객공은 어둠을 틈타 몰래 성문을 열고 권속과 함께 낙양으로 도망갔다. 이를 알고도 이극은 그들을 뒤쫓지 않았다. 객공이 달아난 것을 알자 성 안은 갑자기 활기를 띠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성 안의 백성들은 향화와 등촉을 밝히고 진군을 맞아들였다. 백성들의 환호 속에 성 안으로 들어간 이극은 전혀 약탈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로했다. 그리고 괭나라 창고에 있는 보물을 끌어내어 그 중에 3분의 1가 아름다운 궁녀를 우공에게 바치니 우공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는 한편 이극은 사람을 보내어 진홍공에게 경과를 보고했다. 그 후에도 이극은 우나라에서 회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병이 나서 꼼짝을 못하겠으니 그동안 군사를 성 밖에서 쉬게 하고 낫는 대로 회군하겠나이다. 이극이 병이 났다는 것은 물론 거짓말이었다. 우공은 약을 지어 여러 차례 이극을 문병했다. 이런 상태로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첩자가 들어와서 우공에게 아랜다. 진우가 군대를 거느리고 교회에 이르러 싸웁니다. 무슨 일로 왔다던가. 아직 괭나라를 평정치 못했다면 도우려고 왔다 하옵니다. 이에 우공은 손뼉을 치며 웃는다. 그거 참 잘 되었구나. 그렇잖아도 서로 만나서 우호를 더욱 다지려 하던 참인데 때맞추어 진우가 친히 오다니 내 바라던 바로다. 황망히 교회로 나간 우공은 진홍공을 반갑게 맞이했다. 우공의 안내를 받아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진홍공이 청한다. 여기에 왔어야 우리나라 군대가 이미 괭나라를 평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지 않아도 될 것을 공연히 패만 끼치게 되었소. 바쁘지 않으면 우리 사냥이나 한번 하십시다. 우공이 쾌히 승낙한다. 좋은 말씀이요. 우리나라 기사는 사냥터로 유명합니다. 이왕이면 서로 패를 나누어 하도록 합시다. 우공은 진홍공에게 자기의 사냥 솜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이튿날 우공은 이 기회에 자기 나라의 위세를 자랑하려고 성 안의 무기와 병거와 좋은 말을 모조리 기산으로 동원시켰다. 우공은 사냥 시합에서 반드시 이겨야겠다고 생각했으므로 진홍공과 함께 말을 달리며 사냥하는 데에만 골몰했다. 그날 진시에 시작된 사냥은 신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다. 한 보발군이 급히 달려와서 우공에게 아랜다. 멀리 성 쪽에서 불길이 오르고 있나이다. 그러자 곁에 있던 진홍공이 말한다. 어디 민가에서 불이 난 거겠지요. 곧 사람들이 끌 것이니 개념치 말고 한 번 더 짐승을 몰아봅시다. 대부 백리해가 우공에게 아랜다. 성 안에 난이 일어난 듯 하옵니다. 주공은 지체 마시옵소서. 우공은 진홍공에게 양해를 구하고 성 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도중에 우공은 피난하는 백성들과 마주쳤다. 백성들이 우공에게 아랜다. 주공께서 나가시자마자 진군이 들어와 성을 점령했나이다. 우공은 비로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소리친다.
속히 병거를 몰아 진군을 공격하라. 우공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성 밖에 이르렀을 때 한 장수가 성문 안간에 몸을 기댄 채 서 있었다. 빛나는 투구에 갑옷을 입은 그 장수는 위풍이 당당했다. 그 장수가 성 아래를 내려다보며 우공에게 말한다. 먼저 번엔 길을 빌려주시고 이번엔 또 나라까지 내주시니 참으로 고맙소이다. 우공은 더욱 노하여 성문을 공격했으나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성 위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우공은 별 도리 없이 병거를 후퇴시키고 묻는다. 사냥 갔던 군사들은 아직 오지 않았느냐? 한 군사가 급히 말을 달려와 아랜다. 진홍공의 습격을 받아 주공디를 따라오던 군사는 거의 다 죽고 살아남은 자는 모두 투항했나이다. 진홍공은 우리 수레와 말을 몰수한 다음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 이리로 오는 중이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다. 우공이 크게 탄식한다. 지난날 궁지기가 가나는 것을 듣지 않은 것이 후회 막급이로다. 그리고 곁에 있는 백리에게 묻는다. 그때 경은 어찌하여 잠자코 있었소? 궁지기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데 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겠나이까? 그런데 신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는 이런 때 곁에서 모시기 위해서이옵니다. 그때 병거 한 대가 다가와 멈추더니 진나라에 항복한 장수 주지교가 내렸다. 우공은 주지교를 대하기가 몹시 민망스러웠다. 주지교가 우공 앞에 나와 아랜다. 군우께서는 순식의 말을 믿고 객국을 적에게 넘겨주었나이다. 그 결과 군우도 모든 걸 잃었사옵니다.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타국으로 도망가시느니 차라리 진나라로 가시옵소서. 진홍공은 덕이 있고 너그러운 분이니까 반드시 군우를 후대할 것이옵니다. 우공은 얼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는 동안 진홍공이 이르렀다. 진홍공이 사람을 보내어 만나기를 청하니 우공은 마지못해 그 앞으로 갔다. 과인이 여기 온 것은 실상 구술가 말을 되찾기 위해서였소. 진홍공은 신하에게 명하여 우공을 진나라 군중에 가두었다. 그러는 중에도 백리에는 잠시도 우공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한 군사가 비웃자 백리에가 말한다. 나는 오랫동안 우나라에서 국록을 받은 몸. 주공께 은혜를 갚을 길은 이 길뿐이요. 성 안으로 들어간 진홍공은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순식은 한 손엔 구슬, 다른 한 손엔 말고삐를 잡고 진홍공에게 나아가 말한다. 계획했던 일을 성취했으니 신은 이제 구슬과 말을 주공께 돌려드리겠사옵니다. 이에 진홍공은 크게 기뻐했다. 진홍공이 우공을 죽이려 하자 순식이 가난다. 그는 우매한 사람으로 그냥 두어도 아무 일을 못할 위인이옵니다. 진홍공은 순식의 말을 들어 심상한 손님에 대한 예로서 우공을 대우했다. 그리고 귀국하면서 구슬과 말을 우공에게 도로 내주었다. 내 어찌 우리에게 길을 빌려준 은혜를 잊으리요. 그 후 진나라에 귀화하여 대부가 된 주지교는 진홍공에게 백리해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청거했다. 진홍공은 백리해를 들어쓰고자 주지교로 하여금 교섭케 했으나 백리해는 이런 지하에 거절한다. 우리 주공께서 살아계시는 한 다른 나라를 섬길 생각은 없소. 주지교가 돌아간 뒤에 백리해는 탄식한다. 군자가 어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벼슬을 할 수 있으리요. 훗날 백리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안 주지교는 내심 괘씸하게 생각하며 두고 보자고 벼렀다. 진목공 이모는 군위에 오른 지 6년이 지났으나 아직 정실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대부 공자집을 진나라로 보내 진홍공의 큰딸이며 태자 신생의 여동생인 백희에게 청원했다. 진홍공은 진목공의 청원을 받아들여야 할지 어떨지 결정을 못하여 태사소에게 시초점을 쳐보게 했다. 그리하여 얻은 괴요는 내택 규맥의 제6효였으니 그 효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사가 양을 찔렀으나 왠지 피가 나지 않고 여자가 대로 만든 광주리를 이었으나 들어있는 물건이 없구나. 서쪽 이웃이 책망하는 말에 보상할 길이 없구나. 그 효사를 읽고 태사소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랜다. 진나라는 우리나라 서쪽에 있나이다.
서쪽 이웃이 책망한다니 이것은 서로 화목할 징조가 아니었고 효사의 떠날 리와 어그러질 규가 들었으니 두 글자는 모두 길하지 않사옵니다. 이 혼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싶사옵니다. 진홍공은 다시 태복과건에게 거북점을 쳐보라 일렀다. 태복과건은 귀갑을 불에 태워 금이 간 것을 보았는데 나타난 징조는 매우 길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로 이웃하니 대대로 친척을 이루리라. 3번이나 우리 주군을 정해주니 혼이 나면 이롭고 싸우면 좋지 않으리라. 태사소는 시초점이 옳다 하였고 과거는 거북점이 옳다며 서로 언쟁하니 진홍공은 스스로 결심했다. 시초점을 좇느니보다 거북점을 좇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소문에 의하면 진나라는 꿈의 백제의 명을 받고 더욱 강대해졌다고 하니 그들의 청을 받아들임이 옳을 것이다. 그리하여 진홍공은 공자칩에게 혼인을 허락했다. 사명을 완수하고 진나라로 돌아가던 도중 공자칩은 비범하게 생긴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농부의 얼굴은 피를 바른 듯 붉은 빛이 돌았고 수염은 교령처럼 힘있게 뻗쳐 있었다. 그 농부는 괭이로 땅을 파고 있었는데 괭이가 한 번 땅에 박히면 몇 자씩 흙을 파헤쳤다. 공자칩은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구경하다가 청한다. 어디 그 괭이 좀 보여줘. 공자칩이 시종들에게 그 괭이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으나 그들은 쉽게 들지 못했다. 공자는 농부가 천하장사임을 알고 그 이름과 성을 물었다. 성은 공손이요 이름은 지요 자는 자상이라 하오. 진나라 주공의 먼 친척벌이라오. 그런데 어찌 이런 곳에서 허송세월을 하시오. 청거해 주는 이가 없으니 별도리 없지요. 그럼 나와 함께 우리 진나라로 가서 살지 않으시려오. 군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 하더이다. 만일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그 은혜가 백골난망일 것입니다. 이리하여 공자칩은 공손지를 자기 수레에 태우고 함께 진나라로 돌아갔다. 공자칩은 진홍공에게서 혼사를 승낙받은 일과 오는 도중 공손지를 만나서 데리고 오게 된 경과를 소상히 아뢰었다. 진목공은 두말 않고 공손지에게 대부벼슬을 내렸다. 진이 이미 혼인을 허락하였으므로 진목공은 다시 공자칩을 진홍공에게 보내 패백을 바쳤다. 당시에는 다른 나라로 출가하는 신부를 따라 아주 그 나라에 가 사는 관원이 있었다. 진홍공이 신하들에게 백희에게 누구를 딸려 보내면 좋겠느냐고 묻자 주지교가 앞으로 나와 아랜다. 백리에는 우리 진나라에서 벼슬 살기를 원치 않으니 그를 신부의 수종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내심 백리에를 미워하던 주지교는 이렇게 해서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심산이었다. 본시 백리에는 우나라 태생으로 자는 정백이라 했다. 나이 30에야 겨우 두실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아들 하나를 낳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백리에는 천하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출세할 길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버려둔 채 떠날 수가 없어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두시가 남편에게 말한다. 장부가 태어나 천하의 뜻을 두었으면 한창 나이에 벼슬길을 찾아야 할 텐데 구차하게 처자만 지키고 앉아 계시니 보기 민망합니다. 첩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림을 꾸려갈 테니 당신은 세상에 나가 뜻을 펴십시오. 두시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씨암탉을 잡고 뗄나무가 없었으므로 쓰러져가는 문에 빗장을 쪼개어 닭을 삶았다. 그리고 방아지를 해서 좁쌀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지어서 길 떠나는 남편이 배불리 먹도록 했다. 이윽고 백리애가 괴나리 보찜을 지고 집을 떠나는데 두시는 어린 아들을 안고 남편의 옷소매를 붙들며 운다. 훗날 부귀를 얻게 되시거든 부디 이 몸을 잊지 마옵소서. 백리애는 고개를 끄덕이고 처량한 마음으로 길을 떠난다. 먼저 그는 제나라로 가서 제양공 밑에서 일을 하고자 했으나 청거해 주는 이가 없었다. 오랜 세월을 공군과 탄식으로 보내다가 결국은 문정걸식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때 그의 나이 40이었다. 그때 건숙이란 사람이 질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기 집 문 앞에 와서 밥을 비는 거지의 얼굴이 봄상에 보이지 않아 물었다.
구걸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꼴을 하고 있소? 성명이 뭐요? 백리애라는 사람인데 팔자가 기고하여 이러고 다닙니다. 건숙은 백리애를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하고 천하시국에 대해 담론했다. 백리애의 말은 막힘이 없었고 조리정연했다. 건숙은 백리애의 식견이 뛰어남에 놀랐다. 그런 식견을 가지고도 이렇게 몰락했다니 그야말로 기구한 팔자요. 앞으로는 나와 함께 있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건숙과 백리애는 의형제를 맺었다. 건숙이 백리애보다 한 살 위였으므로 형님이 되었다. 건숙의 집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으므로 백리애는 마을 안에 소를 길러주며 약간의 식량을 얻어다가 건숙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마침 제나라는 공자 무지가 제양공을 죽이고 새로 군위에 오른 때였다. 새 군주 무지는 널리 어진 인재를 뽑는다는 방을 붙였다. 백리애는 방을 보고 응모하려 했으나 건숙이 조용히 타이른다. 제양공의 아들이 지금 타국에 있는데 무지가 군주를 죽이고 군위를 빼앗았으니 그러고야 어디 앞날이 평탄하겠는가. 그런 사람 밑에서 벼슬을 살면 좋지 않을 걸세. 백리애는 그 말을 듣고 제나라 도읍으로 가려다 그만두었다. 그 뒤 백리애는 주나라 왕자 퇴가 소를 좋아하여 소를 잘 기르는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준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소문에 또 귀가 솔깃해진 백리애는 주나라로 가려고 했다. 그러나 건숙이 또 말린다. 사내 대장부는 아무에게나 가벼이 몸을 맡기면 못 쓰네. 벼슬을 살다가 그 주인을 버리면 불충한 자가 되며 못난 주인과 함께 고생을 끝까지 하면 이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아우가 정령 가려거든 심사숙고해야 하네. 집안일을 대충 정리하고 나도 곧 뒤따라 갈 테니 그때 함께 왕자의 사람됨을 보고 앞일을 생각하기로 하세. 그래서 백리애는 건숙의 집을 떠나 주나라로 갔다. 주나라에 당도한 백리애는 즉시 왕자 퇴를 만나 소 기르는 법을 설명했다. 퇴는 크게 기뻐하며 백리애를 가신으로 삼으려 했다. 이때 뒤따라온 건숙이 퇴를 만나보고 궁에서 물러나와 백리애에게 말한다. 퇴는 뜻은 크지만 재주는 없는 사람일세. 그는 아첨하는 무리들에 둘러싸였고 또 부질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니 앞날이 좋을 것 같지 않네. 그러니 어서 주나라를 떠나세. 그러나 백리애로서는 다시 건숙을 따라가서 신세를 지기도 난처했고 특별히 갈 곳도 마땅찮아 건숙에게 말한다. 집을 떠난 지 오래되고 보니 처자가 보고 싶어 이제 우나라로 돌아갈까 합니다. 형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건숙이 대답한다. 우나라에 궁직이라 하는 어진 신하가 있네. 나와는 전부터 친분이 있던 터이고 서로 본 지도 오래되었으니 아우가 만일 우나라로 돌아가겠다면 나도 동행하여 오래간만에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네. 그리하여 백리애와 건숙은 우나라로 갔다. 백리애에겐 그립고 그리웠던 고국산천이고 처자였다. 그는 한달음에 자기 집으로 갔다. 그러나 집은 간데없고 빈터만 남아 있었다. 백리애의 아내 두씨는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던 것이다.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도 간 곳을 아는 이가 없었다. 백리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한편 건숙은 궁지기와 만나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우공에게 백리애를 청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궁지기의 청거를 받은 백리애는 우공으로부터 중부의 벼슬을 받았다. 건숙이 백리애에게 말한다. 내 우공의 사람됨을 본즉 잘고 대범치 못하니 이 또한 앞날을 맡길 만한 주인으로서의 제목이 아니네. 이에 백리애가 탄식한다. 그러나 이 아우는 너무 빈곤하여 물고기가 땅 위에 있는 것처럼 기갈이 심하니 지금 형편으론 접시물이라도 몸을 적시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 더 이상 어떻게 말리겠는가. 훗날 나를 만나려거든 송나라 명록촌으로 오게. 그곳은 그윽하고 아름다우며 고요한 마을일세. 나는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 생각일세. 건숙은 백리애를 우나라에 남겨두고 떠났다. 그 후 우나라가 진나라에게 망하자 백리애는 탄식하여 말한다. 내 지난날 지혜가 부족하여 우공을 섬겼는데 이제 와서 다른 나라로 간다면 불충마저 저지르는 셈이로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는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한 주인의 충성을 다하려 했으나 그것마저 주지교의 간교로 어그러졌다. 진홍공은 백리해에게 신부를 모시고 진나라로 가라고 명했다. 이에 백리해는 기가 막혀 탄식한다. 내 천하를 건질 재주를 가졌으나 훌륭한 주인을 만나지 못해 큰 뜻을 펼치지 못했도다. 그런데 이제 늙은 몸이 진나라로 시집가는 여자의 수종간이 되다니 이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으리요. 백리해는 신부의 행차를 따라 진나라로 가다가 도중에 도망쳤다. 애초에 그는 송나라로 갈 생각이었으나 길이 막혀서 초나라를 향해 걸었다. 완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이 사냥을 하다가 때마침 지나가는 백리해를 보고 다른 나라에서 온 첩자가 아닌가 의심하고 그를 잡았다. 완성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하자 백리해는 그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힌다. 나는 우나라 사람인데 나라가 망해 이곳까지 도망쳐 온 거요. 완성 사람들이 묻는다. 그대는 무엇을 잘하는가? 소 기르는 일이라면 자신 있소. 그제야 그들은 백리해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곳에서 소를 기르도록 했다. 백리해의 손길이 가면서 소들은 갈수록 탐스럽게 살이 찌고 윤기가 돌았으므로 완성 사람들은 매우 좋아했다. 초나라 왕의 귀에까지 백리해가 소를 잘 기른다는 소문이 들어갔다. 초왕이 백리해를 궁으로 불러들여 묻는다. 소를 치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가? 백리해가 아랜다. 때를 정하여 먹이를 주고 헛되이 힘을 쓰지 않도록 잘 아껴주면 되옵니다. 즉 소와 기르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옵니다. 초왕이 그 말에 감탄한다. 과연 그 말이 옳도다. 비단 소에게뿐만 아니고 말을 기르는 데에도 적합한 말이로다. 초왕은 백리해를 어인으로 삼아 동해에 가서 말을 기르도록 했다. 한편 진나라 백희를 아내로 맞이한 진목공은 진나라에서 보내온 신부의 수종간 명단에 백리해의 이름은 있는데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 까닭을 공자치백에 묻는다. 그는 우나라 사람이온데 오는 도중에 도망쳤다 하옵니다. 진목공은 다시 곁에 있는 공손지에게 묻는다. 자상은 진나라에 있었으니 잘 알겠구려. 그는 어떤 사람이요? 비범하고 어진 사람이옵니다. 그는 지난날 우공에게 바른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간하지 않았으니 지혜롭다 할 것이요. 우공을 따라 진나라까지 갔으나 진의 신하는 되지 않았으니 그 의리와 충성을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는 원래 천하를 다스릴 재주를 가졌으나 지금까지 운이 없었나이다. 어떻게 하면 백리해를 과인의 신하로 삼을 수 있겠소? 진목공이 그를 탐하자 공손지가 아랜다. 신이 듣기에 백리해의 처자는 지금 초나라에 가 있다 하옵니다. 그러니 그는 필경 처자를 따라 초나라로 갔을 것이옵니다. 주공께선 지금이라도 사람을 초나라로 보내어 그가 있는 곳을 알아보도록 하시옵소서. 그 말대로 진목공은 곧 초나라에 사람을 보냈다. 그 사신이 돌아와 고한다. 백리해는 초나라 왕의 명에 따라 동해에서 말을 기르고 있다 하옵니다. 그럼 초나라에 많은 패백을 주고 백리해를 넘겨달라 청해야겠구려. 공손지가 대답한다. 그러면 백리해는 영영 못 올 것이옵니다. 백리해로 하여금 말을 키우게 한 것을 보면 초나라에서 아직 그의 재주를 알지 못하는 모양이옵니다. 그런데 주공께서 많은 패백을 보내시면 백리해가 비범한 인물임을 눈치채고 초나라에서 쓰려할 것이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혼인 행차에서 도망한 수종간을 처벌하기 위해 그를 잡아간다고 하시옵소서. 지난날 관중도 이 같은 계책으로 노나라를 무사히 벗어난 적이 있사옵니다. 진목공은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생각이오. 진목공은 곧 초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사신은 당시 남방에서 귀히 여기던 양피 5장을 초왕에게 바치고 용건을 아랜다. 우리나라의 천한 종놈 백리해란 자가 기국으로 도망하여 숨어 있사온데 그놈을 잡아다 처벌하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오니 군우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답례로 양피 5장을 가져왔나이다. 초왕은 한낱 말먹이로 인하여 진과 같은 대국의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하여 백리해를 함거에 가두어 진나라 사신에게 넘겨주었다.
백리애가 잡혀갈 때 그곳 사람들은 진나라에 가면 필경 죽을 것이라 하여 슬피 울었다. 그러나 백리애는 속으로 웃는다. 소문에 의하면 진나라 제후는 큰 뜻을 품은 사람이라 하던데 도망간 종 하나 때문에 멀리 초나라까지 사람을 보내 잡아갈 리 있겠는가. 이는 장차 나를 높은 자리에 등용하려는 속셈이다. 이번에 가면 틀림없이 부귀를 누릴 것인데 무엇이 슬프단 말인가. 함거가 진나라 국경에 이르자 이미 공손지가 영접을 나와 있었다. 공손지가 즉시 백리애의 결박을 풀고 공손이 궁중까지 안내하니 진목공이 백리애에게 묻는다. 올해 춘추가 어찌되오? 백발이 성성한 백리애가 대답한다. 이제 겨우 70이옵니다. 진목공이 탄식한다. 아깝도다. 너무 늙었구려. 나는 새를 쫓아다니라든가 맹수를 잡아오라면 신은 이미 늙어서 쓸모가 없사옵니다. 하오나 만일 신에게 앉아서 나라 일을 맡아보게 하신다면 아직 젊사옵니다. 옛날에 주문왕께선 나이 80의 위숫가에서 낚시질을 하던 강대공을 수레에 싣고 돌아가서 상부로 삼았고 그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주나라를 세우셨나이다. 신이 오늘 군우를 뵌 것과 그때 강태강이 문왕을 뵌 것에 비교하면 신은 아직 10년이나 젊사옵니다. 진목공은 백리애의 말이 장하여 다시 정색을 하고 말한다. 우리 진나라가 견윤과 적 사이에 있고 또 아직 중국 여러 나라의 회명에 참석지 못하고 있으니 그대는 과인을 어떻게 이끄시려오? 우선 모든 나라 제후들에게 뒤떨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이겠소. 백리애가 아랜다. 주공께선 신을 만국의 포로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또 늙었다고 허물하지 아니하시니 신은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대저 이 옹기 땅은 주문왕과 주무왕이 일어났던 곳이옵니다. 산은 개에 이같고 들은 긴 뱀이 누워있는 것과 같건만 주나라는 능히 이 좋은 곳을 지키지 못하고 진나라에 내주었나이다. 이것은 바로 하늘이 진나라를 도우신 것이옵니다. 또한 윤과 적 사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군사가 강하고 회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서융들 사이에는 수십 개 이상의 나라가 난립해 있습니다. 그 땅을 병합하면 농사를 지을 만하고 그 백성을 호적에 올리면 전쟁에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중원의 제후가 주상과 다툴 수 없는 곳입니다. 주상께서 덕으로 저들을 위무하고 힘으로 정벌하시면 서쪽 변방을 전부 점유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뒤 산천의 험난함에 의지하여 중원으로 나아가 제후국들의 빈틈이 생기기를 기다려 공격하면 그 은혜와 위엄이 주공의 손바닥 위에 놓일 것이니 장차 폐업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진목공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내게 백리애가 있으면 제왕공에게 관중이 있음과 마찬가지로다. 이후 진목공은 백리애와 더불어 세상사를 의논했다. 이로부터 진나라 사람들은 백리애를 오고대부라 불렀다. 즉 양피 5장으로 그를 얻었다는 뜻이다.